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분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시 34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5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1시간도 남지 않은 이제 장 마지막입니다. 투자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잘된 투자를,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2부를 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인데요. 많은 종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종목 상담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그 지점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알찹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285.30포인트입니다. 0.34% 하락이고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지수부터 낙폭을 줄이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낙폭이 2267포인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267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확 급락을 했다가 현재 2285.89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입니다. 일단은 7포인트 정도 낙폭이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나 줄여가는가 이 부분도 오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있어서 줄이는 건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주체 변동은 없습니다. 기관은, 외국인은 같이 팝니다. 328억 원, 340억 원. 하지만 개인은 149억 원 사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636포인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635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좀 변동성이 있었는지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의 변동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637포인트 고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633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입니다. 지금 딱 중간인 635포인트에서 2포인트가 올라간 637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까지 봤고요. 이제 수급 주체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개인이 삽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개인은 458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414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흐름에 있는데요. 1126원 80전, 8원 50전 지금 상승하면서 0.7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신규 편입주,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도 짚어드린 내용이고요. 넷마블 게임즈, 자동차주, 인디에프, LG 디스플레이까지 5종목인데요. 먼저 코스피 200 신규 편입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200 지수가 변동이 좀 있을 예정이다라고 공시가 됐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변동이 있는 건데요. 신규 편입 종목들은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가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GS건설을 비롯한 10개 종목인데요. 동서, 페노션,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입니다. CJ, CGV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에서 빠지는 종목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투자가 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서 신규 편입 그리고 제외되는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인데요. 넷마블 게임즈 신규 상장한 게임의 대장주입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상승 반전했습니다. 모처럼 상승이고요. 147,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넷마블 게임즈의 경우에는 12조 2천억 원으로 편입 기준은 만족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장 5일 만에 오랜만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트럼프 리스크가 기대가 된다. 좀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선이 되면서 한미 FTA 재개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동차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자동차 주들은 오늘 잘 달립니다. 현대차는 지금 5%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쌍용차도 1%의 상승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인디에프인데요. 인디에프 역시 트럼프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탄핵설에 클린턴 테마주입니다. 클린턴 테마주인 인디에프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2,060원대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도 3%대 상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요. 장 초반에 윗골이 달고 떨어져서 지금 3%대의 상승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어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국제 S학회에서 올해 디스플레이상 수상을 했고요. 프리미엄 TV 수요 증가가 이제 호조세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적이 1조 원 클럽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인기 검색 종목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제스타, 동양고속, 유니슨, 한국항공우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까지 5종목입니다. 일단 마제스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타는 카지노주입니다. 한중간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화장품주 카지노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마제스타 역시 한중관계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13%대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양고속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고속은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소식 있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장중 고점은 44,700원입니다. 급등했었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 쭉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저보다 더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4만원 고점 찍고 현재 35,000원대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신재생에너지 정책수혜 기대감으로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도 2,385원 그리고 고가는 2,460원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흐름들 쭉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방산주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안보 지시 1호 킬체인을 서두른다라는 이야기로 고점을 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200원 정도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장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자, 이 종목들은 이틀째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29만원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2시 41분 3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미스터 홈런왕 이정남.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주식 판단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정남 대리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주사들의 매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주사 관련 CJ, SK 등등 해서 지주사들이 좀 주가 상승이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라 하면 최근에 코스피 그리고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오면 따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그런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의 매력이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지주사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권 교체 이후에 지주사들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지주사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자회사들의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제일 안 좋았던 두산 중공업까지 좀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 두산 내에서 가장 좋은 두산 IT 관련된 자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쪽이 OLED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굉장히 실적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매력 같은 경우에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매년 계속해서 소각을 해서 배당의 자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따른 배당 매력도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지주사들 가운데 두산 같은 경우에 좀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다라는 상황에서 좀 접근해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 11만 원 목표가, 손절가는 9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EM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EM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던가 그리고 갤럭시 노트 사태에 따라서 1분기에 매출이 조금 비어 있었던 점, 그리고 후속 모델이 조금 지연되면서 이에 따라서 매출도 좀 지연되는, 감소되고 영업이익도 좀 떨어지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향후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좀 크게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노트 사태라던가 후속 모델 지연 때문에 좀 매출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갤럭시 S, 8이라던가 그리고 LG전자의 신제품, 이 부분이 또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신다고 하면 2분기 실적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중에서 부진했던 가운데도 영업이익률은 한 8% 이상 올라와 줬다라는 점에서는 좀 괄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BA 스피커라는 것을 상용화를 시키면서 이 부분으로 제품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 블루투스 이어폰인 톰프리 제품이 이제 이번 달에 국내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까지 2-3개의 스피커 쪽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제품 관련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기존에 있던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충분히 그 정도 달성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신제품 말씀드렸던 톰프리 부분에서 좀 매출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안트로젠이라는 바이오 업체와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이 좀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상호 지분을 좀 취득하면서 협력 관계를 좀 공고히 했다라는 부분에서 향후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라던가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 쪽으로 좀 진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 첫 배당을 좀 실시를 했거든요. 배당 성향이 한 23%, 시가 배당률이 한 2%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도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마크로젠 좀 짧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서비스 역량이 좀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좀 중소형주 단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좀 크게 좀 요즘 최근에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센티멘털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법령 개정 문제라던가 추후의 성장성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가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다. 하지만
지금 27,000원 라인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하되 손절가는 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 목표가 4만원, 손절가 27,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으로 AT젠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AT젠 같은 경우는 NK뷰투 키트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건강검진에서 이제 대장 검진을 해보신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전날부터 해서 좀 굉장히 좀 불편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NK뷰티 키트를 통해서 대장암 진단 그리고 발견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내 그리고 해외 쪽에서 보험 등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동사의 실적은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금 타 글로벌리하게 수주를 받아놓은 매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동사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는 매수,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이 영풍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영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연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자회사 고려아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연 가격이 저가에서 계속해서 좀 견고한 흐름 유지하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리스크 부분은 이제 좀 완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좀 주목해 볼 부분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 매출의 60% 이상이 IT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시그네틱스라는 이런 자회사들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애플향 매출이 좀 크게 발생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동사의 자회사들이 하반기부터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강하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현재가 매수, 목표가 115만원, 손절가는 88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부터 영풍까지 5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스포츠 신호가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국본부입니다. 이성홍 대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기업 분할을 하고 네. 그 중에 일부 기업인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압기 내수 점유율 40%의 업체고요. 이 40%를 상회를 하면서 우수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기업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서 그 분할이 이루어진 최초 당일에 고가를 형성하긴 했지만 현재 가격 대비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금 기업 분할 이후 상장 이후에 수급에 대한 좀 분할이 있었지만은 현재 다시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수주 자체는 보통 전년 동기나 이런 대비해서 평균적인 수주가 이루어졌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 수주라든지 추가적으로 글로벌 수주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주가의 프리미엄의 반영이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큰 포인트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주가 프리미엄이 가능한 부분이 약 30% 이상 된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하다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현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35만원, 손절가는 18만원을 제시합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35만원, 손절가 18만원이었습니다. 이성홍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 메타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의 또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이것을 상승으로 봐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따라서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전체적으로 기간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공격적인 수 매수가 보이기 있었기 때문에요. 자, 금융투자 업종들이 지난 10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공격적으로 수 매수했던 매수 1위부터 5위 상위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여전히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결국 금융투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자하는 충분히 아시겠지만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보실 화면 가운데서 이 점선의 의미는 외국인의 순 매수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2017년 들어서 이 기본적인 제로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계가 순매수한 날도 있지만 순매도한 날이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5월 10일 날, 즉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그날 외국계는 순매도가 공격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외국계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관계없이 올 한 해 주가가 너무 상승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쪽은 공격적인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당히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4월달, 정확하게는 4월 초 이후에 여전히 주가 고점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는 여전히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금융투자는 우리가 통상 증권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이틀 전이죠. SK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지금보다 상당히 오른 32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어제 이후에 느낌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320만 원이 갈 것인가 그런 어떤 퀘스천마크가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그 애플, 즉 미국인 애플의 주가 연동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잠시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하고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여전히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지만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2016년 12월 달에 주당 약 110달러에서 최근 들어서는 지난 5월 15일 날 15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후에 주가 하락했죠. 다만 올가에서는 지금의 주가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많다 이런 평가 속에서 165달러에서 모 증권사에서 180달러까지 예상보다 애플의 주가를 높이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서는 방향성에 상당히 좀 논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웨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코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코웨이가 부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웨이 아시는 것처럼 얼음 정수기의 이물질 파동 이런 부분 때문에 코웨이의 대주주가 우리가 MBK 파트너스인데요. 자, 작년 한때는 MBK 파트너스가 코웨이를 팔려고 그러다가 아직 팔지 못했는데 이틀 전에 일정 부분 약 5%의 물량을 MBK 파트너스가 블록딜을 통해서 팔았는데 그렇다면 코웨이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게끔 즉 매도할 수 있는 즉 M&A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상당히 커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웨이 관련돼서는 그동안 외국계의 어떤 매매 패턴이 상당히 좀 매수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적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기본적으로 외국계들이 매수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미미한 어떤 매수의 폭을 보였습니다만 이틀 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물량이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BK 파트너스 관련되어 블록딜 물량을 결국 외국계가 매수했다.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의 의미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각 위의 방향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물질 파동 가지고 MBK 파트너스 즉 코웨이 관련돼 상당히 고민했었습니다만 2017년 들어서 예상보다 시장의 의미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 쪽은 지난 5월 이후로부터 공격적인 순매수라는 표현을 쓰기 좀 부족하지만 최소한 누적적으로 보면 금융투자 쪽은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서 코웨이 주가를 즉 코웨이를 매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N소프트입니다. N소프트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기보다 시가총액의 어떤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N소프트가 시장 대장주라기보다 이제는 넷마블 게임즈가 시장의 대장주로 돌아섰는데요. 자, 그렇다면 N소프트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게임주에 대한 방향성은 이렇게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특히 학생들이 상당히 PC방에서 여전히 충성된 고객으로서 게임 관련주 상당히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상당히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N소프트의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 모바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충성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이끌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수라고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예상보다 신작 리니지 M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외국계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매수폭은 상당히 그렇게 크지 않게 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모처럼 15만 여주의 순매수가 상당히 들어왔고요. 그 이유는 3월 달 이후에는 외국계가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날이 많아 있었고요. 이런 아래에 있는 점선의 의미가 외국계가 매도의 의미, 그 가운데서 이 제로 베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계들은 지난 3월 달 이후에 기본적으로 N소프트의 주가를 매수보다 매도라고 때 보겠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죠? 지난 1분기가 실적 예상보다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외국계가 지난 시기에 매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계는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이야. 그런 부분들을 이미 선반영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 5월달 이후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N소프트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순매수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수매수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넷마블 게임즈가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는 NC소프트를 통해서 시장의 관심이 소폭이나마 좋아질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NC소프트가 시장에 어떤 관심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평가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NC소프트에 대한 평가보다도 일단 WT의 어떤 주가 의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체크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WTI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상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봉의 의미를 통해서 잠깐 좀 체크해 보면, 자, 그동안 그 오펙을 비롯해서 비오펙에서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일을 했죠? 오펙의 어떤 이제는 감산하겠다 해서 감산합의를 했는데, 자, 며칠 전에 오펙의 그 기본적인 나라인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는 감산 합의를 6개월이 아니라 내년 3월까지 즉 9개월 동안 감산 합의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감산 합의 관련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 달이죠. 그 배럴당 26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오펙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감산을 통해서 유가의 어떤 배럴당 가격 올리자 그런 판단인데요. 2016년 한 해를 보면 여전히 그 오펙에 대한 판단이 맞았습니다. 즉 감산을 하면 유가가 오른다 이런 판단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지금 들어서는 오펙의 그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배럴당 가격이 예상보다 50달러 하회했기 때문에 결국 오펙의 감산 그리고 비감산 여부와 관련 없이 유가의 방향이 상승보다 하락으로 가는 것이 최근 들어서 유가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같은 관점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2017년 들어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참여자들이 1분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것이야 이런 판단을 가졌는데요. 자, 1분기 예상보다 어닝 서퍼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2017년 4월이죠. 117만 6천원대 이후에 주가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 이런 어떤 패턴들의 모습이 유가의 어떤 감산 합의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가 감산 합의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외국계도 매도를 보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현재도 금융투자 쪽으로는 여전히 순매수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판단들은 지금보다 아직까지 좀 시장의 의미를 보면서 그 시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보면서 좀 판단할 것이 맞겠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를 좀 체크해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 있는 대표가 기본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던 이유가 중국과 잘해보자 이런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그동안 상당히 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에 있는 대표가 중국을 방문했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 1분기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했고요. 과연 1분기 넘어서 2분기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발 악재가 이제는 호재가 된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지난 1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24만 원대 지금은 이 시각 현재는 약 35만 원대이기 때문에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결국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실적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4만 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35만 원대가 상승했는데요. 자, 상승의 근거는 그겁니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했다. 그리고 중국의 롯데마트의 홈페이지가 다시 한번 열려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돼 가지고 과거 정권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정서가 훈훈한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1월 달보다 상승했지만 이것을 상승으로 봐야 될지는 한국 대표가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어떤 선물, 어떤 보따리를 가져올지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 비롯해서 화장품의 업종의 주가는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9141번님께서 크린앤사이언스 종목 12,600원에 30% 매수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정남 대리님 한번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네. 크린앤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5월 초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각했던 상황에 좀 주가가 동시에 좀 급등을 해줬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과지라던가 이제 필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5월 초에 미세먼지가 좀 심각했을 때 주가 급등했을 때가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이 600억 정도
가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따라서 매매하시긴 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12,600원에 30%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5일선 지지 받는지 여부를 보시고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럼 5일선 깨졌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9,500원에서 8,300원까지 한 지지 라인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손절하시는 건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좀 있기 때문에 9,500원에서 지지 여부 그리고 거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좀 아프시겠지만 일부라도 좀 비중 줄이셨다가 8,3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신 후에 손절했던 물량 다시 늘려놓으시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비중 줄이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매매를 해 나가면서 탈출해 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일단 지지선까지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짚어주셨네요. 7488번님께서 현대차 142,500원에 비중이 높네요. 60%입니다. 수익 실현 시점인가요? 여쭤보셨네요.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142,500원 되면은 아마 4월달 그리고 5월달에 매수하셨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최근 들어서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결국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아직까지 내정자인데요. 자, 김상조 교수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4대 그룹의 순환 출자들이 상당히 정리되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만이 순환 출자기는 구조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특정 기업을 정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시작 현재도 5% 정도 상승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또 한 팩트 가운데서 이것은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죠. 한미 FTA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탄핵 이슈는 간단히 나오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가십상의 얘기이지만 한미 FTA가 그동안 한국에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미 FTA가 지금보다 연기될 것이다. 그런 판단 속에서 현대차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팩트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지금보다 계속 불거질 것이고요. 따라서 시청자께서 사셨던 그 가격대보다 지금 아직까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시기에도 롯데그룹 비롯해서 몇몇 그룹사들이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현대차 아직까지 이익을 향유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정남 대리의 5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일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종 가운데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 배당 매력도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분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1분기에는 시장 컨센서스 이상으로 좀 나와주면서 향후에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고요. 향후에는 좀 순이자 마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뤄질 주식 매각, KTNG를 가지고 있는 주식 매각에 대한 차익 부분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향후에 좀 배당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 업종 가운데서 지금 밸류에이션 PBR 0.5 미만으로 유지되어 있는 종목은 기업은행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매수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금융 관련주인데요.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작년부터 해서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지 못했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일회성 비용이 한 350억 정도 차감된 수치라는 거 감안해 본다면 작년에도 이미 7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 1,000억 단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용 1조 원 이상의 운용자산이 늘어나는 점, 그리고 장기 보험의 손해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 기존에는 130, 140%까지 올라갔던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지금
최근에는 103%, 104%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3,200원, 손절가는 2,3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진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진 종목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가지고 있던 리스크는 본 사업인 택배 산업에 계속해서 좀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최근에 소비 지표가 개선되고 그리고 택배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동사의 택배 사업의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좀 컸던 리스크는 이제 한진해운 리스크였습니다. 동사가 이제 한진해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많이 좀 매각을 받아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한진해운 신항만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한진해운이 한 70% 정도의 물동량을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진해운이 부도가 나면서 그분이 하늘에 공중에 좀 붕 떠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리스크로 한진해운 신항망을 꼽았었는데요. 이 리스크는 4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좀 탈피를 했다. 동사는 이 한진해운 신항망의 물동량의 80%를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인 2M과 계약을 함으로써 동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본 사업도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올라오고 있고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다. 지금 PBR 0.45배 정도 수준 되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카카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고밸류에이션을 받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향후의 성장성 굉장히 좋다라는 기대 때문에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게 받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좀 매출의 성장을 좀 가시화시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 매출의 성장이 좀 눈에 띄고 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 플랫폼 매출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음원 사업이라던가 로엔을 필두로 한 음악 마케팅 사업 그리고 광고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을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에 좀 게임 쪽이 좀 매출 좀 부진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2분기부터는 좀 신게임이 좀 출시가 됨에 따라서 게임 부분 쪽에서도 좀 크게 성장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에는 좀 드릴 말씀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많은 종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트럼프 이슈로 해서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리하게 악재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이슈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소비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트럼프로 관련돼서 FTA를 재협상하는 게 좀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글로벌리하게 소비지표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더 맞춰야 되고요. 결국에는 중국 쪽 판매 사업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이상의 주가가 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16만 6천 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기존 보유 물량만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부터 현대차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자, 또 매스포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메르시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죠. 전희승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매스포츠 타이밍이 왔나요? 오늘 대림 비행코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네. 건자재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림 바스라고는 원래 업체명이 그랬는데,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은 다들 곱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마크 아시죠? 네. 많이 보시는 그런 업체일 텐데, 최근에 리모델링 관련주들 섹터들이 조금씩 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수급을 보시면은 동아기업이라든지 대림 비행코라든지 삼목에스폼이라든지 LG 하우시스 이런 부분에서 살짝씩 올라가는 좀 모습이 보여지는데 실적보다도 요즘에 그 트렌드들이 한 부분이 뭐냐면
가는 종목을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 고공권에서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오랜 그 기간 조정을 거쳐서 의미 있는 상단 돌파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하반 경직을 오랫동안 좀 보여주다가 고개를 좀 트는 좀 구간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새 정부 기대감도 있고요. 좀 순환매 차원에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기간 순매수 초입 국면이라 일단 1차 목표가는 9,800원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10,000원 정도의 라운드 피겨 값을 돌파하는 거는 이제 좀 장기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1차 목표가 9,800원, 손절가는 8,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8,390원 정도 부근, 위로 아래로 그 3호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수가를 8,390원의 위아래 3호가 정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림 비엔코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의 5종목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은 뭐 이어서 그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했던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네멀게임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까지 5거래일이고요. 오늘까지 좀 어저께까지 하락, 오늘은 소폭 상승했지만 공모가가 157,000원 일대, 2차 견제 148,000원이면 여전히 공모가도 깨진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을 상반기 때 이끌었던 것이 네멀게임즈가 시장에 들어온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었고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시총 20을 달리고 있는데 2차 견제는 25위 정도 달리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외국계가 매도 물량을 5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외국계가 매도 물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공모가 157,000원이 비싸다는 관점, 그리고 이때는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네멀게임즈가 이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팩트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상당히 5일밖에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자, 5일간의 차트를 가지고 시장성의 방향성을 얘기한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서 네멀게임즈는 모처럼 상승했지만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었죠. 아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화력발전 이런 부분들을 6월달 한 달을 좀 정지한다, 이런 의미를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자, 한국가스공사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입니다만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을 수입해가지고, 그리고 판매 사업하는 등 도매 사업 업체인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력발전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규제한다면 그 반대적인 급부가 여전히 한국가스공사에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 속에서 어저께 52,200원 신고가까지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가가 안 맞으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처럼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 갔다? 그만큼 결국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대주가 시장을 상당히 이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올 한 해 들어서도 외국계가 순매수보다 순매도한 양이 여전히 많았다는 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의미를 보고 있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며칠 전입니다. 올초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공격적인 순매수했는데, 자, 신고가 어떤 이벤트와 마련돼가지고 금융투자 쪽은 지난 5월 초 이후로 여전히 공격적인 순매도가 결국 한국가스공사가 50일 신고 갔을 때 금융투자 쪽은 매도, 그리고 외국계는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CJCG부입니다. 과거 그 박근혜 정권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어떤 종목 가운데서 CJ그룹이고요. 다만 어저께이죠. CGN 어떻게 보면 이전 회장이 어저께 모처럼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4년 만에 시장에 다시 한번 나왔고요. 어저께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CJ그룹을 지금보다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5조, 2020년까지 약 많게는 30조 이상 시장을 투자하겠다, 그런 어떤 코멘트를 보였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의 코멘트 가운데서 방향성은 오너들이 어떤 얘기 하냐에 따라 상당히 달려 있는데요. 자, 모처럼 어저께 4년 만에 이전 회장이 CJ그룹의 어떤 모 행사장에 나와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는 CJ그룹이 과거보다 이제는 오너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M&A 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쪽은 예상보다 냉담하게 좀 반하고 있는 것이 좀 의외의 모습입니다. 지난 4월 초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4월 초 이후에 금융투자 쪽은 매수보다 매도의 각도가 상당히, 매도의 어떤 각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입니다. 4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매도하는 어떤 패턴들보다 매수하는 양이 많았고요. 매수하는 길이 많았기 때문에 CJ 그룹 관련돼서 CJ CGV는 일단 공격적으로 외국계는 순매수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중국발 호조 그 가운데서도 CJ CGV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종목 가운데서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 이번에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됐다고 일단 공시가 좀 났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매매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단어가 됐는데요. 자, 문재인 정권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 그 팩트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가장 큰 팩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GS건설 관련돼서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코멘트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의 수혜주가 결국 건설업종이다. 그 가운데서 GS건설이 코스피 200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가운데서 5월초 이후에 금융투자 쪽은 상당히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어제그제 이후에는 매도보다 매수로 소폭이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고요. 지난 좀 길게 롱텀으로 보더라도 지난 2016년 정확하게는 2017년도 초보다는 상당히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 결국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신고가 모습을 지난 5월 18일 날 오늘 기록했고요. 오늘 96,200원까지 상승했던 것이 하나투어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투어가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지난 3월 달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가면 안 된다. 그런 어떤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달에 하나투어의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방했다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한 4월 달에 주가가 상승 그리고 5월 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국의 대표들이 중국 방문의 날 50일 신고가를 갔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는 중국발 호조가 상당히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하나투어가 좋을 거다 판단을 가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시각 이후의 판단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판단이 기대감으로 인해 판단이 있었다면 이 시각 이후에는 결국 중국 방문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패턴보다도 이제는 좀 부정적인 패턴으로 말 좀 바꿔야 될 때는 아닌가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투어 관련돼서는 시작 현재 외국계는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투자 순매도 종목 넷마블 게임즈부터 하나투어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들인데요. 0797번님. DSK 16,800원의 비중은 50%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정단 대리님 비중이 많네요. 반이니까. 네,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좀 손실도 꽤 많이 나고 계셔가지고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OLED 장비 쪽 하는 IT 전문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작년 그리고 작년 초부터 해서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대주주의 지분을 좀 넘기면서 이슈가 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슈가 좀 다 해소가 끝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소멸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사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실적이 확 좋아졌다가 또 이제 투자가 끝나게 되면 또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실적 절벽이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 장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동사가 실적이 좀 올해까지 좀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향후에 대한 실적은 조금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전에 대주주의 지분을 넘기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은 좀 과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일부라도 좀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줄이신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종목 변경을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거의 손실이 굉장히 큰 구간이고요. 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비중 축소 후에 타 종목으로 수익을 다시금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일러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실이 커서 굉장히 상실이 크실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라고요. 3672번님 CJ CGV 84,900원의 매수 비중은 30%.
손절할 타이밍입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오늘 CJCGV 김진석 소장이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금융투자 입장을 약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 종목을 좀 매도를 했는데요. 자, CJCGV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영화 관련 기업인 거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이전 어떤 CJ그룹의 회장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됐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CJCGV, 즉, CJ그룹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 과거보다는 좀 좋아지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시기에 최태원 회장이 옥고하는 과정에서 옥고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그 M&A를 통해 샀습니다. 그 이후에 SK하이닉스가 SK그룹의 또 다른 어떤 효자가 된 것처럼 이재현 회장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왔다는 것은 CJ그룹이 지난 몇 년 동안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주가를 비롯해서 M&A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전체적인 회장이라고 그러죠. 시전 회장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CJCGV가 과거보다 시장의 모멘텀이 좀 좋을 거였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1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것은 이런 어떤 원어적 리스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의견은 지금까지 고생을 좀 하셨지만 이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전 회장의 몫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724번님, 한전 KPS고요. 58,700원의 비중이 꽤 높네요. 40%입니다. 이정남 대리님, 네. 가능합니까? 네, 한전 KPS, 원래 오늘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던 종목인데, 때마침 좀 상담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 기존에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며칠 동안 좀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정권 교체 후에 정책 스탠스가 변화가 되면서 동사가 가지고 있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을 찍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면 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하겠다. 이 부분은 실제로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지금 화력발전소 쪽 부분이 36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좀 셧다운 되는 부분이 3기가와트 정도. 그래서 크게 좀 미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향후의 정책 스탠스 같은 경우가 화력발전이라던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고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좀 입장을 좀 바꾸겠는데요. 최근에 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영국 메이 총리와 통화한 부분이 좀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원전 폐쇄와 관련된 기술에 좀 협력을 하길 원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면서 향후에 좀 정책 스탠스 자체가 화력이라던가 원자력 쪽에 좀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부분에서 전면 철회라던가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58,000원이시면은 한 10% 내외의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그냥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KPS까지 상담을 받아봤고요. 현재 시각이 3시 26분 44초 지납니다. 동시호가 진입을 해 있고요. 저희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 2288.85포인트 마감 예상이 됩니다.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4포인트대까지 4포인트 하락대까지 많이 줄여왔고요. 0.18%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꾸준히 장 중반부터 조금씩 낙폭 줄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290포인트 바짝 붙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수급 동향 한번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 동향 보시면 모든 주체가 지금 매도입니다. 개인도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여전히 매도합니다. 외국인도 매도하고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38억 원까지. 그리고 기관은 348억 원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투신 쪽은 597억 원, 387억 원 각각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기금만이 206억 원 팔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오늘 낙폭 많이 줄였네요. 230만 원 회복하는 모습이고
SK 하이닉스도 1%대의 상승이 보입니다. 현대차 상승이 오늘 무섭습니다. 4%대의 급등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자동차 3인방, 자동차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소폭 하락하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친환경 에너지 이야기 나오면서 석탄 화력발전소 지금 줄이겠다, 정지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한국전력 연일 하락입니다. 어제 기술적 반등 하루 나온 뒤에 다시금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나 3% 가까운 상승이고 삼성물산이 지금 12만원 중반대, 포스코도 오늘 강보합권, 삼성생명은 또 1,500원 빠지면서 12만원대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638.14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낙폭 그래도 많이 줄였고요. 1.87%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좀 633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힘을 내는 모습이고 현재 낙폭 많이 줄여서 638포인트 정도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수급주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급주체 개인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요. 개인이 452억 원, 외국인이 165억 원 삽니다. 기관은 404억 원 파는데 기관의 전 주체가 매도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소폭 하락하고요. 카카오는 오늘도 상승합니다. CJ, ENM, 메디톡스, 로엠 모두 하락하는데 메디톡스가 1% 넘는 낙폭이 좀 보여지면서 50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CJ, ENM도 이제 8만원 초반까지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SK머티리얼즈, SFA, 휴젤까지 모두 하락하고요. 파라다이스만 지금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 마감 시황들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김진석 소장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장중한 때 약 1.06% 정도 약세의 모습 보였는데요. 이 시각 현재 약 0.21%로 유가증권 시장이 마감되고 코스닥 시장이 0.3%로 마감된다면 그래도 오늘의 한국 시장은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전제를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하락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셨던,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 3대 지수가 하락을 넘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하락폭이 큰지는 결국 처음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일어났던 충격이 시장을 상당히 충격으로 밀었고 이제는 한국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예상보다 충격을 크게 받아야 되는데요. 예상보다 이 시각 현재 하락폭이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마감됐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장중한 때 주가가 밀릴 때 오히려 매도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시장이 좀 매도하기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이 아닌가 싶겠고요. 자, 수급 주체 가운데서 3대 주체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대 주체가 모두 하락했다. 즉 투자 심리가 지금보다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종목들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현대차가 4.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물론 가끔 가십거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 이런 이슈에 따라서 현대차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만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업종 등이 중국발 악재 그리고 한미 FTA 악재 이런 악재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이슈에 상승에 목말랐던 부분에 오늘 트럼프발 악재가 오히려 자동차 3인방에는 수혜가 됐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두 번째 팩트 가운데서 코미미 전 FBA 국장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코미 전 FBA 국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기에 법무부 장관도 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통상 국장이라 그러면 상당히 포지션이 낮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상당히 어마무시한 좀 영향력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코미 전 FBA 국장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정적인 이벤트를 한번 걸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시기에 그때 백악관에 했던 그 내용을 메모에 담아가지고 시장에 좀 언론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국장과 트럼프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화당이나 소위 미국 의회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과거에 제2차 소위 또 다른 게이트다 이런 상당히 부분이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슈 관련돼서 탄핵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미국을 작년 11월 달부터 상승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트럼프 케어 그리고 조세제도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의회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발
악재를 한국은 이겨나갔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또한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이라는 단어가 한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탄핵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히려 한국인들이 이제는 미국의 어떤 주식을 더 걱정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려주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마감을 한번 해봤고요. 코스피는 2286.8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0.2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638.12포인트 0.3% 오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4원 60전 6원 40전이 상승하면서 0.5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한 아진엑스텍 매수가 8,620원이었는데 현재 46.8% 높은 수익률이 거둬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모션 제어칩을 생산하는 업체고 로봇 공장 자동화에 따른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코멘트 주셨네요. 다음은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4월 20일 목요일에 하나투어 매수했고요. 8.3% 현재 상승입니다. 사드 갈등이 완화되고 있고 상승 모멘텀이 있다. 전일 외국인 기관 동반순 매수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자라고 코멘트 주셨네요. 자, 수익률 점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입니다.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진엑스텍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 장세가 대형주 위주로 한 장세 속에서 4차 혁명 관련주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봇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이제 모션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션 제어를 칩으로 해서 만들어서 모듈화를 해서 일반 공장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4차 혁명뿐만 아니라 공장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거고 또 특이할 만한 거는 모션 제어 칩을 국산화함으로써 그동안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분을 대부분이 이제 아진엑스텍에서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본금도 28억밖에 안 되고 유동주식 수가 극히 이제 극소화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아진엑스텍이 1차 상승 국면에서 있다. 전 고점이 14,000원대이기 때문에 13,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움직였을 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큰 흐름을 보고 일단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이 종목을 한번 움직이면서 큰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진엑스텍 향후 방향성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이었고요. 내일 일정 그리고 산업별 주요 투자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5월 18일 목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모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일장을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내일 또 금요일이에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금요일이 좀 재미있게 또 장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예. 지난 10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가가 2270선에 마감됐지만 장중한 때는 2323선까지 갔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일 날 증권사 페이퍼들은 이번에 주가는 과거와 다르게 예상보다 주식이 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요. 자, 시작 현재 2286선이기 때문에 자, 며칠 만에 증권사의 어떤 그 평가가 예상보다 뻘쭘할 정도로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관련돼 가지고 허니문이 끝났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미국 트럼프발 노이즈가 예상보다 전 세계 증시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켜서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지난 10일 날 2270선으로 마감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2286선이기 때문에 지난 10일 대비로 종가 기준으로는 16포인트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상당히 좀 뻘쭘한 모습 가운데서 이 시각 이후의 방향성은 결국 미국 트럼프발 노이즈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예단 그리고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삼성 저격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공정거래위원장 아직까지는 뭐 내정자 입장인데요. 네네. 자, 김상조 교수가 기본적인 평가가 삼성 저격수라는 평가가 과거에도 많이 붙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 기업들 비롯해서 공정거래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의 내정의 기본적인 코멘트 가운데서 재벌 개혁이라는 의미를 결국 재벌을 좀 부정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중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의 어떤 눈치를 안 보고 공정거래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의 내정에 대한 코멘트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참여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주가 상승하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아직까지 내정자이지만 그 김상조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벌 개혁보다도 공정거래를 유도한다 이런 판단을 본다면 이제는 유가정국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과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규제나 이런 개혁 등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자이지만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정이 되면 김상조 그 당시 이제는 위원장이 될 수 있겠죠. 위원장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시장의 그 가운데서 코스닥 시장 좋을 수 있는 팩트를 지금 시장에서는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의 쏠림 현상들이 좀 코스닥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내일장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장에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지 반드시 이 종목 꼭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보면 괜찮다라는 종목들 저희가 이 시각에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대리님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두산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매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지주사 관련된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정권 교체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지주사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번외로 좀 말씀드릴 게,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기관이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결국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해서 경영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쯤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배당주들의 매력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들이 실적이 점점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중공업까지 좀 제일 안 좋았던 자회사까지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IT 자회사가 OLED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두산에 대한 실적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배당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이미 공건하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배당을 좀 늘려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도 배당 매력으로는 가장 높은 배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전략은 이제 현재가 매수,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9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주사 중에서는 배당 매력이 참 높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가볼까요? 네. EM텍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최근에 지금 IT 관련 중소형주들 실적이
다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 기업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최근 환율에 대한 환차손 때문에 좀 실적이 다소 좀 빠지게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 스피커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노트 사태라던가 후속 모델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실적이 좀 붕 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한 8% 이상으로 좀 올라와 줬다라는 부분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8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LG전자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또한 동사에게는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투자 포인트로서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제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BA 스피커를 개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신제품 톰풀이라는 제품을 미국에서 출시를 했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이번 달부터 매출이 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 제품으로서 완전히 무선으로 좀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어폰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블루투스 무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트렌드로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BA 스피커를 장착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굉장히 좀 좋은 음질을 들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제품 쪽에서 좀 큰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재작년도에 제품 사업 부분에서 한 6억, 12억 언더로 좀 매출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한 126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충분히 300억 컨센서스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 매출 컨센서스가 지금 2,700억 정도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H 판매 호조라던가 LG전자의 판매 호조 그리고 신제품 톰프리 그리고 하반기까지 신제품이 한 2-3개 정도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컨센서스 2,700억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12년 그걸 좀 땡겨서 보게 되면 퍼밸류에이션이 지금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투자 전략으로 매수가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M텍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지켜볼 만한 종목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이정남 대리 헌터스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낮과 밤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름 같은 더위가 오고 있지만 밤엔 또 선선해진다고 하니까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